이현정 박사, 김주일 기자, 또 문화부장인 전경윤 부장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못한다 해서 오늘 구원투수 한 분을 예. 긴급 수혈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홍콩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 예, 전 부장이 워낙 많이 합니다. 네. 음악, 영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이 홍콩 사회가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화려했던 홍콩의 문화를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 건데 네. 꼭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좀 전해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예, 나오게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혹시 뭐 예. 홍콩에서 태어나거나 그러시진 그렇지 않으셨죠?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화려했고 지금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저도 홍콩 같은 상황입니다. 제 네. 상황이. 지금 사실 뭐 TV 뉴스를 네. 우리가 잘 만들고 있는 네. 또 이 전 부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홍콩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세 분은 다 홍콩은 다녀오신 적은 있으시죠? 당연하죠. 네, 네. 그건.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많이 갔습니다. 기본. 예. 그럼 오늘 출연진은 홍콩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네. 이 홍콩에 대한 좀 홍콩 여행을 좀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콩에 가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다면 먼저 이현정 박사께서 예. 저요. 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곳을 가는데 예. 종후에 뭐 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거 외에는 주로 야시장이나 아니면 저는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커피를 어떻게 나라마다 다 커피 맛이 좀 달라요. 저는 여기 그 골목에서 맛보는 커피 하고 와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 전문가여서 여기가 거의 동양 서양이 다 만나는 곳이고 아시아의 뉴욕이랄까 뭐 이런 그런 곳이어서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 구경하는 거 특히 뒷골목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는 좀 오래됐긴 했지만 뭐 예. 기억은 다 납니다. 예. 걱정 마세요. 네. 예. 김 기자님께서는 저도 한 3-4번 갔다 왔는데요. 많이 갔다 오셨네요. 예. 근데 저는 특별한 이렇게 여행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2003년 4월 1일 만우절날 세상을 떠난 장국영이라는 유명한 홍콩 배우가 있죠. 예. 제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우상이었고 그래서 그 홍콩 섬에 위치한 그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이제 투신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홍콩에 가면은 꼭 시간이 되면은 가서 추모도 하고 또 사틴 보복산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홍콩 그 시외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 생일날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 기일날하고 이렇게 그 팬들이 모여가지고 또 추모제도 지냅니다. 이 장국영 배우의 또 팬이시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날 맞춰서는 못 갔지만은 사틴 보복산도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그 여행지로 네.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예. 아비정전이 장국영이 나왔어요. 예. 주연 배우 맡았죠. 만보춤이 굉장히 유명하죠. 만보춤. 하얀 예, 티셔츠에. 예.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도 몇 번 춤을 추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예. 올해가 사망 17주기예요. 장국영. 벌써요? 그래서 그 태양별이라고 대표적인 그 그렇죠. 경극을 그 주제로 한 그 작품이 있죠. 그게 이제 15분 더 확장판인 그 태양별이 디 오리지널을 갖다가 5월 1일 날부터 상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거의 10만 가까이 지금 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부장은 홍콩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외국 가면은 주로 호텔에 있거든요. 돌아다니지 마이크 않습니다. 좀 가깝게 예. 써주시죠. 예.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가장 먼저 보는 게 공항입니다. 그래서 책나코 공항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길을 잃었거든요. 책나코 공항은 이 갈아타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마닐라를 가기 위해서 거기서 내렸는데 안에 그 지하철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이 있는데 네. 그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걸 놓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마닐라 못 갈 뻔했습니다 그때. 신혼여행 때인데. 그래서 겨우 마닐라로 갔는데 오래됐어요. 그렇죠. 21년 됐죠. 마닐라에서 또 납치됐어요. 제가 또 택시 운전사한테.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홍콩 하면은 공항에 대한 기억, 길을 잃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그 책나코 공항은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 공항 중에서 가장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좀 볼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 부장이 아무래도 이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이 제2청사까지 이 문을 열기 전에 갔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지금은 네. 인천공항도 사실 그렇죠.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네. 지하철도 밑으로 또 다니고요. 전문가가 아닌 것 상황입니다. 같은데 오늘 네. 예. 하여튼 저는 뭐 공항을 제일 좋아합니다. 돌아다니질 않아요. 원래 외국 가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다 이제 여행을 못 가고 계시잖아요. 국내 여행을 많이 못 하시는데 홍콩도 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홍콩은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더욱더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심한데요. 올해 또 그 리커창 총리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거기다가 홍콩의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겠다. 또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요. 예. 또 중국 편을 들었다 해가지고 WTO와 관계도 끝내겠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곳이 핫플레이스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국 양제 원칙을 일국 일제로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시위도 많았지만 사실 홍콩 시위는 1년째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9천여 명이 체포됐고 강경 진압으로 혼란한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그러는지 홍콩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진자가 좀 적고 또 마카오도 역시 굉장히 적고 지금 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위를 하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라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기는 관광 가기가 더욱더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현재는 많이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해외여행지 10위 안에 드는 곳이 바로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에 방문했을 때 이런 거 꼭 경험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는지 김 기자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지난 주에도 저희가 영화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 흥행기였던 그 홍콩 영화에 대한 그 촬영지라든가 이런 그 여행을 한번 좀 해보면은 굉장히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그 왕가희 감독의 그 중경 삼림과 타락천사의 그 촬영지가 있습니다. 청킹 맨션이라는 데인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맞은편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솔즈베리 YMCA가 있습니다. 그 뒷골목이 그 천밀밀에서 예. 그 소군과 이교로 출연을 했던 그 장만옥과 그다음에 여명의 그 키스씬의 그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또 이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그 청킹 그 맨션은요, 굉장히 그 어두운 그 뒷골목, 홍콩의 그 뒷골목을 갖다가 그 이렇게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운치가 있고요. 또 청킹 맨션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요, 그 열혈남아 촬영지인 몽콕 시장이 있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셨죠, 몽콕? 저도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야시장이죠. 음. 가면은 굉장히 그 홍콩의 진면목을 갖다 볼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왕가희 감독을 그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중경상님의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한번 좀 타보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거든요. 예. 굉장히 그 좋고요. 마지막으로 그 중경상님에서 페이가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왕조의 그 집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이어폰 하나 가져가서 기억납니다. 예, 앵커도 예. 좋아하시는 그 캘리포니아 드림을 갖다 한번 들어보면 지난 목요일에 이 클로징 음악으로 네. 이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이제 소개해 드렸죠. 네. 예.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도 좀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콩이 예. 눈앞에 그려집니다. 네. 이 우리 영화 중에도 이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천만 영화 도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둑들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많다고요. 전경윤 부장께서. 2012년에 개봉된 영화 도둑들. 여기 배우들이 다 도둑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둑인데. 예. 바로 이제 홍콩의 하버 그랜드 구룡 호텔에서 마지막 장면을 찍었어요. 마지막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장면이죠? 김혜수와 전지현이 야외 수영장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멋지게 다 사기를 쳐서 우리가 다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자축하는 자리거든요. 무슨 눈물이잖아요. 황금의 눈물인가요? 네, 무슨 목포의 눈물인가요? 뭐 예, 정확히 무슨 모르겠는데. 저기 보물을 이제 훔치고 나서 보물 훔치고 다 속이고 우리가 이제 다 빼앗았다 이렇게 자축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그 호텔 수영장인데 21층. 여기가 정말 멋있는 곳이고요. 에필로그에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홍콩 전경이 다 보이고 거기서 이제 그 남자 배우가 이렇게 물속으로 또 빠지죠. 밀어가지고 예, 예. 그런 것도 기억나고요. 가보셨나요 혹시요? 아니 영화에서만 봤죠. 제가 예. 갈 예. 돈도 비용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는 그렇고 공항만 신혼여행 때 공항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영화는 또 많이 나왔고 이제 대표적인 게 도둑들이고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거기서는 이제 유재석이 옹핑이라는 곳에서 케이블카가 굉장히 멋있는데 거기서 예. 촬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신서유기라고 그 나영석 PD가 한 프로그램 강호동 이수근 등에 나왔는데 리펄스 베이라고 그 해변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이 전 지역이 다 이제 촬영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535님. 정경윤 부장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는 분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웃음 속에 슬픔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영화 도둑들의 그 촬영지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서 잠깐 예. 그 아까 정경림 부장께서는 그 홍콩 쪽 촬영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마카오 촬영지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는데 콜리안 빌리지에 그 성프란시스코 사비에르 그 성당이 있습니다. 노란색의 그 성당인데 네. 우리 그 김대건 신부의 그 자취가 서린 곳이기도 하죠. 드라마 궁도 또 촬영을 했던 그런 유명한 곳인데 거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고 또 펠리시다데 거리라고 도둑들 보면 그 포스터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무슨 도둑질을 할지를 그 공모를 하는 이게 걸어오는 장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시티 오브 드림이라고 그 유명한 전지현 씨가 그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마카오에서 촬영을 했고요.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사비에르 그 성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응아팀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도 그 도둑들에서 식사를 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인데 오징어 튀김하고 새우 튀김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네. 네. 홍콩과 마카오에서 이제 촬영을 했네요. 네, 도둑들이. 근데 홍콩에는 이제 불교 사원이 유명한 곳이 많잖아요. 그쵸? 박사님. 네, 네. 홍콩엔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이 청동 좌불상이 있다고요. 맞아요. 네, 예. 포린 사원이 있는 곳인데 거기 뭐 그 공항에서 뭐 조금만 가면 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진짜 커요. 270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 계단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청동 불상과 비교되면은 개미떼 같아요. 그만큼 작고, 근데 청동 불상이 엄청나게 크고, 진짜 검은색의 그 좌불 앉아 있는 부처님이 굉장히 아주 거대한 부처님이 사진도 앉아 찍어 계십니다. 오셨겠네요. 그럼요. 근데 예. 뭐 사진 찍으러 간 건 아니고 어쨌든 뭐 홍콩에서 불교적인 어떤 그런 향취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로 가야 되니까 그 란타우 섬의 포린 사원 경주처럼 거기가 전통 문화와 불교 테마가 있는 곳이어서 뭐 전통 마을 불교 마을 이런 맛으로 가게 되죠. 케이블카도 또 굉장히 길고. 예. 네, 그죠? 김 기자님이 좀 더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그 높이가 34m고 무게 200톤 규모의 그 불상 천단대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 그 아까 이 박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 268개의 그 가파른 계단을 따라서 그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영화 그 무간도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네, 무간도. 양조위하고 그 유덕화가 유덕화 출연했던 나오고. 2003년 작품인데 거기서도 촬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그 2005년에 홍콩 익스프레스라는 건 또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 조재현, 송유나 차인표 씨가 또 출연을 했던 거기에 또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홍콩은 정말 이 대중문화의 산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원래 그 1906년 그 중국 장수성에서 온 3명의 승려가 사원 사립의 그 기틀을 갖다가 닦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1924년 그 포린 사원이라는 그 현재 이름이 붙여졌고요. 재건과 증축을 거듭해서 현재 그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맑은 날은요, 그 마카오에서 그 불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마카오에서요? 예, 멀진 않아요. 예, 란타우 섬하고. 예. 그렇군요. 이 여행 또 문화 얘기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먹거리죠. 그렇죠. 예. 이제 음식입니다. 아무래도 전 부장이 또 음식에 대해서는 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중국 하면은 짜장면 예.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홍콩 여행 이제 또 신혼여행 갈 때 잠깐 들렸지만 예. 공항에서 홍콩 여행 때 꼭 먹어보면 좋을 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는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저는 근데 딤섬이 우리말로 점심입니다. 점심. 그러니까 이제 광동어로 딤섬이라는 거예요. 점심이라는 뜻이고 네. 뭐 만두 같은 마음의 거죠. 점을 찍는 거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새우나 돼지고기, 해산물 등을 넣어서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홍콩의 음식이죠. 그리고 완탕면이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딤섬에 면이 들어간 게 완탕면입니다. 그래서 해산물로 우려낸 이제 국수 같은 음식인데 이게 이제 소울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된장찌개 같은 거죠. 네.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홍콩의 서민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다음에 소고기와 양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쌀국수와 함께
들어가 있는 볶음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침에는 주로 이제 광동식으로 콘지라는 걸 많이 먹는데 홍콩 분들이 혼지라고 그럽니다. 예. 콘지. 맵쌀에 은행을 넣어서 만든 죽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가볍게 먹는 거죠. 그리고 이현정 박사님이 아까 얘기한 에그 와플이죠, 와플. 길거리에서 많이 찾을 수 있고 저녁에는 쇠고기 국수라고 한약재에다가 쇠고기 양지, 그러니까 베트남 쌀국수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예. 저녁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를 이 국물과 함께 스트레스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모두 먹어보신 건 아니죠? 다 조금씩 맛은 다 봤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럼요. 식도락가다. 저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유명한 그 타이거 슈거 그건 안 먹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거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홍콩에서 온 거. 아, 타이거 슈거는 뭐죠? 그 흑설탕 버블티 같은 건데. 밀크티 같은 예. 건가요? 요즘 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근데 홍콩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굉장히 유행했었죠. 아, 그게 홍콩발 네, 네. 음식이군요. 네. 대만 게 아니라 홍콩 홍콩이죠. 거였군요. 예. 예. 끝나고 한번 같이 먹죠 뭐.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같이 가시죠. 에그타르트도 유명하지 않나요? 에그타르트 유명하죠. 거기 예. 포르투갈 마카오가 포르투갈령이어가지고 예.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뭐 사실 뭐 여행 상품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 한번 이제 패키지로 갔었는데 네. 홍콩, 마카오, 그 중국 심천 네. 이렇게 4박 5일 코스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좀 많이들 여행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홍콩에서도 이제 할로윈, 또 크리스마스, 이 새해에는 많은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홍콩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죠. 박사님, 제가 뭐 예. 1년 내내 뭐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2월에는 춘절인데 이때 연등축제예요. 이때는 여기서 음력 1월 보름에 여기는 연등축제를 하고 아, 홍콩의 연등 축제를 보기 위해서는 1월에 가야 되나요? 네, 1월 보름에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월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핵심이 저는 이거였거든요. 3월에 아트 페스티벌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아트 페어가 여기 홍콩에서 열려요. 저는 네. 너무너무 부러운 게 우리나라도 훨씬 작은 도시잖아요. 도시 국가인데 여기에 세계 3대 미술시장이 여기 있어요. 뉴욕, 런던, 그다음에 홍콩인데 네. 모든 화가들이 여기 아트 페어를 다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던 것이어서 아트 바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 예술의 중심지가 됐고요. 홍콩이 예술가, 갤러리,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다양한 그 작품들을 볼 수 있고 홍콩 아트워크라고 해서 많은 화가들이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3월에. 3월에. 네. 예. 그래서 여기 가면 그 미국, 뉴욕, 런던에 있는 그 유수한 갤러리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서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 중국의 지금 미술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미술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도 또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여러모로 3월에 꼭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용선 축제라 그래서 용 모양의 배에 국가적 영웅인 우한을 추모하는 축제가 있고요. 여기 맥주 축제도 있고 10월에는 또 와인 축제가 있고 네, 이런 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12월에 또 이제 홍콩 뉴욕 카운트다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홍콩은 사실은 지금 세일 그 명품 세일하는 기간에 쇼핑하러 가야 돼요. 이때는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놓치고 참 그 때때마다 달마다 갈 만한 어떤 그런 축제가 많다는 거. 네, 이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홍콩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좀 아쉬워지는 부분은 이 홍콩 보안법이 이 제정돼서 시행되면 과연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6847님이 문자 올려주셨네요. 이제 그 시절은 추억으로만 남을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중국의 간섭하에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또 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홍콩은 그런 이제 상태인데 바로 붙어 있는 마카오는 이미 2009년에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카오 여행하는 데는 좀 제지나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 지금 뭐 제가 어제 그 마카오 관광청 서울 사무소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3월 18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입국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여행 조건이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홍콩과 마카오는 좀 틀립니다. 홍콩은 지금 인구가 748만이고 예. 또 그 마카오는 67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굉장히 그 뭐 한 10배 정도 그 홍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 식민지 경험을 갖다가 공유를 하지만은 인구나 경제 규모 또 세계에 비춰지는 그 이미지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중국의 그 관심과 배려가 절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협조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홍콩과 그 분위기가 좀 틀린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시 주석이 앞으로는 그 외신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콩 대신에 그 마카오를 갖다가 아시아 그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미국이 좀 손을 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시주석은 마카오를 키우겠다 뭐 이런 예, 얘기네요. 홍콩을 어쨌든 자기하고 좀 반대 입장을 좀 많이 그 국민들이 피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 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 전경윤 부장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와 이 홍콩 보안법으로 앞으로 홍콩의 미래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뭐 이민을 많이 갈 것이다. 또 이제 일국 양제가 무너지면서 홍콩이 이제 서구에서 멀어지고 쇠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만 홍콩 한인들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예. 치안도 그렇고 물론 시위는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많이 돈을 뺀다고 그러는데 부자들이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금융 허브로서의 아주 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홍콩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고 이민 간다면 홍콩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네. 박사님은 좀 그래도 이 정치학 박사시니까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짧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다 됐군요, 벌써. 예, 밖에 또 우리 박주현 PD가 시간이 끝났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 홍콩의 여행 또 문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처파크 이현정 박사, 문화 전문 기자죠. 김주일 기자, 그리고 불교방송 전경윤 문화부장이었습니다.